새로 오신 여성 대표님을 맞이할 때였다. 동료가 내게 몰래 야한 농담을 건넸다. 이번 신임 대표님이 몸매가 그렇게 끝내준다며? 성격도 그만큼 말랑말랑하고 애교가 많을지 궁금하네. 내가 대답하려던 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여자를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 아, 진짜 미치겠네. 내 팔자야. 낙하산으로 내려온 우리 대표님이자 재벌가 아가씨가 글쎄 내가 4년 전에 차버린 전 여자친구라니. 그녀는 곧장 대표실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 셋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체념한 채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쉬아나는 키가 훤칠하고 겉보기엔 차갑고 고고해 보였다.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다. 이 여자에게 남들이 모르는 반전 면모가 있다는 걸. 나는 쉬아난입니다. 오늘부터 천안그룹의 총괄 대표직을 맡게 되었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텐데 딱 하나만 약속하죠. 절대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자, 그럼 시 대표님께 자기소개부터 해봐. 자네부터. 안녕하십니까, 시 대표님. 저는 조천입니다. 제 주 업무는 대표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출장 업무까지 포함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시 대표님. 저는 팡정입니다. 30분 뒤 셋은 대표실에서 나왔다. 나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예진아오가 몇 번이나 나를 불렀지만 한참 뒤에야 정신이 들었다. 야, 조천 한참 불렀잖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방금 뭐라고 했지? 우리 시 대표님 진짜 예쁘지 않냐고 했지. 저 몸매로 모델 안 하면 진짜 아깝지 않냐? 얼굴도 진짜 360도 빈틈없이 완벽하잖아. 사석에서는 반전으로 엄청 달라붙는 스타일 아닐까? 소름 끼치게 달라붙는 스타일이지. 뭐, 조천, 방금 뭐라고 했어? 변태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실 안. 쉬아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아난, 너 귀국했어? 응, 내가 귀국하면 안 돼?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거기를. 아난, 너 차오천도 지금 천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 이름 꺼내지 마. 모르는 사람이야. 입만 살았기는 모르는 이름이라니까. 그럼 어깨 뒤에 있는 제비꽃이랑 아기 양 문신은 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해? 할 말 없으면 끊어. 이래야 하니까. 제비꽃은 아천이 좋아하는 꽃이었지. 아기 양은 아천이 양자리라서였고. 사무실 안. 나는 책상에 엎드려 멍하니 있었다. 쉬아난, 오랜만이네. 4년이나 됐어. 걔 연애하고 있겠지? 아니, 벌써 결혼했을지도 몰라. 아천. 왜? 준아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어젯밤에 좀 무리해서 그래. 몸이 좀 안 좋네. 무슨 일로 찾았어? 방금 인사팀장이 통보를 보냈는데 당분간 적당한 비서가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셋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비서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어. 월급도 올려준대. 우리 중에 누가 갈까? 난 안 가. 너희들이 가. 난 돈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팡정이 돈이 좀 필요할걸. 최근에 여자친구랑 신혼집 구하려고 하거든. 그래도 아천아, 우리 셋 중에서는 내 능력이 제일 적합해. 너 전임 회장님 눈에도 거의 반쪽짜리 비서나 다름없지. 허 총재님은 좀 무서운 것 같아. 계단을 막 내려오던 여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내가 무서워서 아천이 나를 겁내는 건가? 설마 그럴 리가. 허 총재님이 좀 차가워 보이긴 해도 무서운 편은 아니잖아. 게다가 엄청 예쁘시잖아. 그쪽 남자친구분은 360도 어디 하나 빈틈없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참아내는지 모르겠네. 아천은 왜 갑자기 사례가 들렸지? 괜찮아. 남자친구라니 남편이겠지. 4년 전부터 이미 약혼자가 있었으니까. 결혼 안 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나 봤는데 그 사람한테는 잘 웃어주더라고. 팡정이 갑자기 달려와서 입을 틀어막았다. 허 총재님도 대학은 지우상 대학 출신이야. 금융학과였을걸. 딱 봐도 학교에서 제일 예쁜 수준이었을걸. 너 몰라. 내 입으로도 학교 제일 예쁜 애라며. 내 얼굴은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미녀랑은 만날 일이 없지. 써먹을 대로 다 써먹어놓고 만날 일이 없다니 말이 돼? 아천, 너 도대체 어디서 내 얼굴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이달 중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대신 처리한 사랑의 도시락이 도대체 몇 개인지 알아? 그거 좋은 거 아냐? 너희는 점심 사 먹을 필요 없잖아. 아이고, 아주 감사하네요. 천만에요. 잠시 후 몇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상구 쪽에 서 있는 여자를 보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얼마나 서 있었던 거야? 허 총재님, 웬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냥 내 선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비서실 상황 좀 보러 내려왔어요. 시아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안색이 조금 나아졌다. 인사팀에서 전달받았을 텐데 나한텐 임시 비서가 한 명 필요해. 너희 3명의 이력서랑 지난 2년간의 업무 내용은 이미 다 확인했어. 예진아오, 넌 고객 응대 업무가 많으니까 차오천이랑 업무 인수인계 좀 해. 일정 관리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하던 나머지 업무들은 내가 처리해. 내일부터 차오천이 비서실장 대행을 맡을 거야. 예진아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정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시 대표님, 전 비서실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쥐나오가 예전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많이 도와왔으니 저보다 훨씬 적임자입니다. 지금 대표가 누구지? 나야. 아니면 너야? 시아나는 나를 2번 훑어보더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 진짜 미친 거 아냐? 대표면 다야. 나 가기 싫다고. 하늘이 시어. 어떡하지? 누가 나 좀 살려줘. 차오천 표정이 왜 그래? 마치 단두대에 끌려가는 사람 같네. 비서실장 좋잖아. 복지도 좋고 승진까지 하는 건데 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가기 싫단 말이야. 쥐나오. 아정, 저 사람이 대표잖아. 우리가 무슨 수로 거절하겠어. 걱정 마. 쉬 대표는 예전 대표보다는 훨씬 다루기 쉬울 거야. 위로 올라가면 편하게 일할 텐데 뭘. 1시간 후 나는 대표실로 올라갔다. 이미 그녀와는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추스렀다. 입가에 비즈니스 미소를 살짝 띄웠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쉬아나는 사무용 책상에 앉아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끝내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내가 유리문 밖에 서 있을 때부터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림자였다. 시 대표님, 저는 비서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요, 보직 변경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얼굴에 띄었던 미소가 굳어버렸다. 그래, 맞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녀는 내 상사라. 싫으면 인사팀에 가서 사직서 내세요. 이렇게 차갑고 거리감 느껴지는 태도라니 마치 두 사람이 정말로 모르는 사이인 것만 같았다. 사직이라뇨? 제가 왜 사직을 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인턴 월급 6천 위안에서 시작해서 18,000 위안까지 올렸는데 거기다 연말 보너스 6만 위안까지 제가 왜 그만둬요? 쉬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 급여가 부서 이동 때문에 조정되나요? 지금 월급이 얼마죠? 18,000 위안. 나는 끝까지 표준 비즈니스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18,000이면 좀 많네요. 얼굴에 걸린 미소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시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 천하는 내부 직무 이동 시에 한 달간의 조정 수습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수습 기간이니까 급여도 당연히 수습기간 급여로 책정되어야죠.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녀의 총괄 비서가 되어도 월급은 여전히 수습 수준으로 받으라는 거구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허 사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비서 수습기간 급여가 얼마인가요? 쉬아나는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눌렀다. 총괄 비서 수습기간 급여가 얼마지? 12,000 위안. 알겠어. 전화를 끊었다. 차가운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조금도 없었다. 들었지? 차오 비서. 더 궁금한 거 있어? 나는 사원증을 벗어 던졌다. 없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뒤돌아 떠나려 할 때 여자의 가볍고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차오 비서의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새로 갱신된 거였지. 총괄 비서 업무는 회사의 거의 모든 핵심 자료를 다루니까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해. 그리고 법무팀 조사와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24개월치 급여를 배상해야 해. 차오 비서의 현재 월급으로 계산하면 총 43만 2천 위안이네. 우리 회사에서 4년 동안 고생한 걸 봐서 그냥 43만 위안만 내. 퇴사하기 전에 회사 계좌로 배상금을 입금하도록 해. 근로계약서에 그런 배상 규정은 없는데요. 허 사장님, 그럼 저보고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라도 하라는 건가요? 2천 위안 깎아주셔서 참 고맙네요. 다른 직원들은 적용 안 되는데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알았어. 저 여자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다. 고의로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 거야. 회사에서 직원한테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요구하다니 관련 부서에 신고할 거야. 쉬아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서 해봐. 나는 뒤돌아 나갔다. 이 어깨가 얼마나 좁은데. 차오 비서, 다른 업계로 옮길 준비는 다 된 거지? 참자. 더 이상은 못 참아. 쉬아난,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나한테 빌어봐. 그럼 내 사직서를 받아줄지 고려해볼게. 구걸하지 않아.
사원증 따위 필요 없어. 유리문을 거칠게 밀치고 나갔다. 옆에 있는 비서실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4년 전에도 이미 널 보내줬잖아. 도대체 나한테 더 뭘 바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서 나는 컴퓨터를 켰다. 사직서를 작성해 인사팀장 메일로 보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허한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인 불가. 인사팀장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천, 자네 정말 사직하려는 건가? 새로 조정된 급여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아천, 자네 우리 회사에서 4년이나 일했잖아. 능력도 출중하고 말이야. 나도 알아. 26,000 위안이라는 월급이 총비서치고는 좀 적다는 거. 하지만 분기별 보너스랑 연말 성과급도 적지 않잖아.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천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메일 안 봤나? 허 대표님이 비서실 직원들 모두 급여 올려줬잖아. 총 8,000 위안이나 인상됐다고. 나는 급히 5분 전에 온 읽지 않은 메일을 클릭했다. 메일에는 내 급여가 이번 달부터 인상된다고 적혀 있었다. 아천. 듣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허 대표님 뜻이라니까. 2시간 전 허 대표님이 자네를 총비서로 임명할 때 겸사겸사 급여 인상도 언급하셨어. 내가 재무팀장이랑 얘기 다 끝내고 자네들한테 메일 보낸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2시간 전이라면 그녀가 아직 비서실로 내려오기 전인데 그럼 아까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힌 거야? 비서실 직원의 퇴근 시간은 말이야. 원래 사장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거거든. 사장님이 퇴근해야 우리 같은 노예들도 퇴근할 수 있는 거지. 상단에 고정해둔 단톡방 알림이 울렸다. 세상에, 허 사장님은 정말 신이야. 드디어 야근 안 해도 된다. 허 사장님에 비하면 저 악덕 상사는 사람도 아니지. 아천은 왜 단톡방에 안 나타나? 골뱅이도, 비서팀장님 많이 바쁘신가? 나는 위챗 목록에 새로 생긴 업무용 단톡방을 힐끗봤다. 우리 3명이랑 허한한, 하나는 이렇게 딱 넷뿐이었다. 조금 전에 그녀가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야근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 역준호랑 방정이 둘 다 답장을 보냈는데 나만 안 보냈다. 1, 2, 3 나 안 바빠. 아까 핸드폰을 못 봤네. 그녀가 만든 단톡방에 답장하기가 싫었다. 방금 막 사직서를 낸다고 말했는데 설마 하니 내가 인사팀에 메일 보낸 걸 그녀가 모를 리 없잖아.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예일 뿐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장님 노릇하면 되겠지. 마음을 추스르고 나는 비상계단을 통해 비서실에서 내려왔다. 내 그림자가 지나가자 허한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핸드폰이랑 차키를 챙기면서 말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문 앞에 서 있던 세 사람은 안에 있는 허한한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다. 다들 안 타? 역준호가 정신을 차리고는 손으로 동료 하나를 낚아채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방정이 나를 발견했다. 나는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었다. 아천, 무슨 일 있어? 우리 옆에 서 있던 그 여자의 눈빛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예준호는 방정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교 대리님, 연봉에 각종 보너스까지 합치면 3-40만 위안은 될 텐데 왜 아직도 아까워하는 거야? 그 낡은 우링 차 좀 팔고 새 차로 바꾸지 그래. 예준호는 손에 든 차 열쇠를 흔들어 보였다. 요즘 차 사면 보조금만 몇만 위안은 나오는데 회사에서도 20%나 지원해 주잖아. 그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어. 새 차로 바꿔. 난 웃으며 가방에서 차 열쇠를 꺼냈다. 멀쩡한데 왜 바꿔? 내 돈은 쓸 데가 따로 있어서 말이야.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다 같이 밥이나 먹자. 고기 구워 먹을까? 아니면 훠궈, 아니면 일식. 괜찮아. 나 최근에 집을 새로 구해서 이사했거든. 아직 거기가 좀 적응이 안 돼서 얼른 들어가 봐야 해. 집에 있는 강아지 얘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누가 엿들을까 봐 겁이 났거든. 나중에 집 정리 다 되면 우리 집으로 와서 훠궈 파티나 하자. 허하나는 계속 우리 뒤에 서 있었다. 우리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운전기사가 흰색 팬텀을 그녀 앞에 세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우진이 새로 얻은 집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전화기 너머의 하얀 눈은 허하나를 비웃었다. 신경 안 쓴다며? 허하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알겠어. 허 대표님, 기다려봐. 10분이면 될 거야. 허하나는 만족스러운 듯 전화를 끊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꽉 막혔다. 그 작은 전기차는 능숙하게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이 모습을 본 허하나의 운전기사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저런 작은 전기차는 도대체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불 한 번 붙으면 차체만 앙상하게 남을 텐데 허하나니 웬일로 대꾸했다. 저런 차 위험한가? 헤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몇만 위안짜리 차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에어백도 고급 사양에나 들어가잖아요. 시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들이받으라고. 운전자는 눈 딱 감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앞에 있는 우링 전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쉬아나는 충돌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듯했다. 오히려 앞차가 묵직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좀 살살 할 순 없어요.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합니다. 총님, 저 진짜 속도 안 냈어요. 가속 페달도 제대로 못 밟았다고요. 팬텀이 소형 전기차를 들이받자 지나가던 사람들은 오히려 전기차 운전자를 부러워했다. 뒤에서 받친 나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 난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해서 운전 실력이 아직 서툴다. 보통은 내가 남의 차를 들이받는 쪽이었는데 이번엔 내가 받치다니. 그것도 심지어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백미러를 슬쩍 봤다. 롤스로이스. 엄마야, 설마 나보고 물어내라는 건 아니겠지? 망했다. 망했어. 나 이제 끝장난 건가? 하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 생각에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이체 잔액부터 확인했다. 58,300위안. 이걸로 배상하면 되려나?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이거 말고는 정말 한 푼도 남아있질 않다. 그때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심장이 쿵쿵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창문을 내렸다. 그곳엔 평범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형씨, 제가 미처 브레이크를 못 밟았네요. 내려서 차 상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100% 과실이에요.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정중하게 나오는데 내가 안 내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네. 아, 알겠어요.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기사를 따라 차 뒤로 걸어갔다. 앞부분이 푹 들어간 롤스로이스를 보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캄캄해졌다. 벌써부터 앞으로 펼쳐질 비참한 삶이 눈에 선했다. 정말 저희가 100% 과실이에요? 제가 돈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배상하는 게 좋을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차 안에 있던 아가씨는 생각했다. 새 차로 한 대 뽑아줘야겠네. 좀 눈치껏 행동할 수 없어? 나 난처하게 만들지 마. 나는 손을 뻗어 페인트가 벗겨진 차 뒷부분을 만져보았다.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보니까 그쪽이 더 처참해 보이는데 배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때 쉬아난이 차에서 내렸다. 기사는 허리를 곧게 펴고 그녀에게 공손하게 보고했다. 아가씨, 이분께서 저희 보고 배상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요. 쉬아난이 기사를 쏘아보았다. 기사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다제 운전기사가 너무 과속한 탓이에요. 제가 배상해드릴게요. 기사는 눈을 크게 떴다. 내 잘못이라고? 아가씨가 박으라고 한 거 아니었나? 왜 갑자기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세상에 법도 없나?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나는 멍하니 있다가 놀라서 말했다. 시 대표님. 쉬아나는 거리를 두둑 건조하게 응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본인이 차 사고 경비 처리할래요? 아니면 회사에서 차 뽑아줄까요? 골라봐요. 아니요, 제 차 괜찮아요. 안 바꾸셔도 돼요. 허 사장님. 괜찮습니다. 허하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내일 오전까지 내 사무실로 와요. 교신더러 차를 사게 하다니 또 똑같은 걸로 한 대 더 사려는 건 아니겠지? 사장님, 진짜 배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페인트 좀 벗겨진 건데요. 이 차 아주 실용적이고 좋아요. 허하나니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반복했다. 실용적이라고? 나는 그녀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거 정말.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허하난의 행동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허하난은 차에 올라타더니 후진 기어를 넣었다. 나는 곧바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급히 차 앞으로 달려들어 소리를 질렀다. 허하난, 너 미쳤어? 당장 멈춰. 이 선생님 정말 용감하시네. 감히 허 사장님 이름을 막 부르다니. 차창이 내려가고 허하난이 고개를 내밀었다. 웃어. 저 사람 좀 끌어내. 노선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멍하니 서서 눈앞에서 옆으로 나뒹구는 전기차를 바라보았다. 노서에 손을 뿌리치며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허하난, 너 돌았어? 할 짓 없어서 내 차를 들이받아. 허하난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팬텀을 오직 노서만이 옆에서 마음 아파하며 피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전 세계 한정판인데 부자들은 다 이렇게 미친 건가? 이게 롤스로이스 팬텀이라고. 들이받고 싶으면 그냥 들이받아버리네. 그때 쉬아난이 차에서 내려 내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와. 차 키 내놔.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내가 떠나지 않자 쉬아나는 심하게 부서진 차 앞부분에 기대어 섰다. 그 태도를 보니 나랑 끝까지 갈 생각인 모양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1A8888 시 대표님, 저희 보험 부를까요? 무슨 보험을 불러? 이까짓 고물차 한 대 물어내지 못할까봐.
라오시는 그녀가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는 박살난 차 앞부분을 바라봤다. 그럼 대표님 차는요? 시아나는 길가에 서서 통화하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쳐보고 안 되면 폐차하지 뭐. 라오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바로 폐차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야. 퇴근 시간대라. 보험사 직원은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도착했다. 전복된 우링 차량과 찌그러진 차체를 본 보험사 직원이 벌벌 떨며 물었다. 차오 선생님, 정말 이분이 선생님 차를 박은 게 맞습니까? 선생님 차가 직접 뒤집힌 게 아니고요. 눈이 삐었나? 상황 파악이 안 돼? 쓸데없는 소리 말고 888. 지금 대충 수리비 견적이나 내봐. 저 여자한테 돈 받아내면 되니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시아난, 정말 끈질긴 악연이군. 저 여자만 만나면 꼭 재수없는 일만 생긴다니까. 그제야 생각이 났다. 집에 있는 산데니가 차는 알아서 처리 부탁드려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고요. 직원에게 할 말을 마친 뒤 나는 차로 돌아가서 귀중품을 챙겼다. 그러고는 바로 고가도로 위로 걸어 올라갔다. 시아나는 내가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지나가는 걸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그녀를 보고 소리쳤다. 따라오지 마. 왜? 이 길에 내 지분이라도 있어? 내가 못 지나가게? 그러고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다행히 고가도로를 내려와서 신호등 2개만 건너면 새로 얻은 집이었다. 그리 멀지 않아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다. 내가 얻은 건 방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였다. 마침 커플이 급하게 내놓은 걸 운 좋게 낚아챘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왠지 모르게 뒤를 한번 돌아봤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건 내가 몸을 돌린 그 순간 구석에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시아나는 건물 아래서 시간을 가늠해 보더니 불이 켜진 층수를 보고 즉시 알아차렸다. 8층이구나. 차오천, 넌 절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도어락을 열자. 나는 서러운 듯 낑낑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얼른 녀석을 껴안았다. 번개야, 아빠 왔어. 다 내 엄마 때문이야. 그 나쁜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늦게 왔잖아. 번개는 웰시코기 한 마리였다. 시아난이랑 연애할 때 같이 키우던 녀석이다. 헤어질 때 시아난이 한눈 파는 틈을 타 몰래 데려와 버렸다. 4월을 마치고 번개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 좀 시킬까 싶었다. 나가는 김에 저녁도 사오고 번개는 내려놓자마자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다. 번개야, 천천히 좀 뛰어.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 녀석 왜 이렇게 힘이 세지? 내가 걔를 산책시키는 건지 걔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시아난이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 백미러로 익숙한 뒷모습을 본 그녀가 차 세워. 차가 멈춰섰어. 내가 걔를 붙잡고 허둥지둥 뛰어가는 그 모습이 시아난의 눈에 들어왔지.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 세상에, 저 사람은 내 마음만 훔쳐간 게 아니라 내 강아지까지 훔쳐간 거였네. 헤어지던 그날 난 술집에서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 집에 와보니 살던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강아지도 사라진 상태였지. 난 그냥 걔가 혼자 밖으로 나간 줄만 알았어. 큰돈을 들여 찾아봐도 소용없었거든. 설마 걔를 훔쳐간 도둑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야, 조상님 아니 우리 상전님, 제발 좀 멈춰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마침 살짝 출출하기도 해서 길 건너편에 완탕을 사러 가기로 했어. 그래서 강아지 줄을 손에 단단히 쥐고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으로 갔지. 시아나는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가게로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했어. 산댄이 뭔가 느꼈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지저댔어. 나도 따라 뒤를 돌아 문밖을 내다봤지만 검은색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만 봤어. 곧바로 난 산댄에게 소리쳤지. 왜 짖어? 짖지마. 밥을 다 먹고 난 뒤 보험사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어. 시아난이 직접 나랑 따로 합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대. 내 전화번호도 그쪽에 전달해줬고 게다가 보험 계약 규정에 따라 보험사에서 나에게 지급한 5만 5천 위안의 차량 배상금을 받았어. 난 산댄을 침대 옆 보금자리에 눕히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녀석에게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어. 번개야, 나 또 그녀를 보고 말았어. 그녀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 여전히 정말 싫어. 말을 하다 보니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어떡하지 번개야. 나 정말 그녀 생각을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그녀는 왜 자꾸 나타나는 걸까? 그녀 이제 결혼했겠지? 강아지는 주인의 감정을 눈치챘는지 내 손에 자기 머리를 비벼댔어. 번개야, 너 친아빠가 좋아? 아니면 새아빠가 좋아? 새아빠가 좋으면 널 친엄마한테 돌려보낼 거야. 번개가 낑낑거리며 소리를 몇 번 내길래 나는 다시 녀석의 머리를 토닥여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러고는 나도 침대로 기어 올라갔지. 휴대폰을 켜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 그 계정 차단 목록에는 회사 단톡방 사람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그녀는 메신저 아이디를 바꾸지 않았더라고. 차단 해제, 혹시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녀를 차단 목록에서 풀어버렸어. 샤워를 마친 쉬아난이 가운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든 채로 말이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왜 남의 주소는 캐고 다니는 건데? 한밤중에 걔라도 훔치러 가려고? 아니면 복수라도 하려고? 헤어졌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때 쉬아난이 갑자기 물었어. 그녀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 너희 헤어지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 쉬아난은 메신저를 켜서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상단에 고정해둔 그 아이디를 눌렀어. 거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화 내용이 4년 전 걔를 잃어버렸던 그날이더라. 아천, 나 버리는 거야? 왜 번개까지 나를 버리는 건데? 그녀가 100개도 넘는 대화 내용을 위로 쭉쭉 올려보고 있었어. 메시지는 단 한 번도 전송된 적이 없었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톡톡 건드렸는데 세상에 전송이 성공해버린 거야. 쉬아난은 술잔을 내려놓고 급히 메시지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지.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업무 단톡방에서 차오천의 프로필을 눌러 친구 추가를 보냈어. 몇 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 그래, 아천, 아주 잘하는 짓이다. 정말.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강아지 때문에 잠에서 깼어. 알았어. 산댄.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을 품에 안고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더니 확인 안 한 메시지가 있더라고. 내용을 보려고 막 눌렀는데 그만 손에서 휴대폰을 놓치는 바람에 강아지 머리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산댄이 아파서 낑낑거리는 거야. 나는 얼른 녀석을 안고 뽀뽀해줬지. 그러고 나서 다시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어젯밤 내가 차단 해제했던 그 사람이 너 내게 훔쳤지? 라고 보냈더라고. 이걸 보고 나는 바로 강아지의 주둥이를 꽉 쥐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어. 산댄, 내가 여기 있는 거 몰래 쟤한테 일러 바친 거지? 응, 대답해봐.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줘? 입이 꽉 잡힌 산댄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 자기가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나는 그녀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어. 다시 차단 목록에 넣을까 하다가 괜히 제 발저린 도둑처럼 보일까 봐 망설여졌지. 됐어. 그냥 계정이나 다시 바꿔야겠다. 계정을 바꾸고 나니 친구 추가 알림이 하나 더 떠있더라고. 본능적으로 거절 버튼을 누르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 어쨌든 저 사람이 지금 내 직속 상사잖아. 안 받아주면 좀 그렇겠지? 됐어. 그냥 못 본 셈 쳐야지. 새벽에 직원한테 위챗을 보내다니 씻고 나서야 내 전기 자전거가 그 자본가 때문에 뒤집혔다는 게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 했다. 출근 시간대라 택시 잡으려고 기다리는 데만 10여 분이 걸렸다. 회사 로비로 막 뛰어 들어갔을 땐 이미 딱 맞춰 도착한 상태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는 게 보였다. 잠깐만요. 차오천, 오늘 달력도 안 보고 나왔나 보다. 쉬아난이 재무부 이사랑 같이 서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은 꾹 참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런 민망한 상황보다는 그래도 만근 수당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고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쉬 이사님, 장 이사님, 안녕하세요. 차오차오, 내가 웬일로 딱 맞춰서 왔네? 아침에 본 메시지 때문에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여자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이 내가 번개 자전거를 몰래 가져간 걸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못 보낸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택시 타고 오느라요. 그래서 좀 늦었네요. 택시, 자전거는 어떻게 하고? 누가 차로 치고 가서 뒤집혔어요. 아, 누구야? 운전 실력이 그렇게 형편없어? 하하, 나는 헛웃음을 치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야 당연히 당신 옆에 서 있는 저 여자지.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 운전 실력이 진짜 엉망이긴 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멈췄다. 재무부 이사가 우리 둘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안에는 나와 쉬아난만 남았다.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다. 나는 계속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만 쳐다봤다. 30층에 도착할 때까지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어. 비상계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지. 비서 자리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인사할 틈도 없이 바람처럼 지나쳐가는 내 모습을 봤을 거야. 준호야, 방금 지나간 거 교진 맞지? 그때 옆준호가 대답하려던 참에 허 사장님을 보고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으며 일어났어. 허 사장님, 안녕하세요. 방정이야. 뒤늦게 인사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땐 허하나는 이미 환승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였지. 그러고는 방정이 계속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 그래서 방금 교진이가 저렇게 빨리 뛴 거야? 허 사장님이랑 같은 엘리베이터 타기 싫어서? 그러게,
교진이가 왜 지각했지? 걔는 평소에 제일 먼저 오는 애잖아. 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1초 전에 사무실로 뛰어 들어왔어. 허하나는 아직도 총괄 비서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지. 사무실 유리문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며 그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는 핀잔을 줬어. 겁쟁이 같으니라고.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지. 교진아, 애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넌 갈수록 겁이 많아지는 거니? 고작 이 정도로 겁을 먹다니.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챙겨들고 옆 사무실 문 앞까지 달려갔어. 손을 들어 노크를 할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 문이 벌컥 열렸고 하마터면 허한한 얼굴을 칠 뻔했어.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군. 사장님, 회의 시간이에요. 왜? 교비서 나한테 무슨 원수라도 줬어? 나는 그녀의 놀림은 무시하고 그저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 허하나는 내 행동을 보더니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어. 왜? 돈이라도 줘. 아니면 차라도 줘. 차키는 이따가 줄게. 나는 그녀를 한번 흘겨보고는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어. 그녀는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차오천, 넌 전 애인으로서 정말 자격 미달이야. 제대로 된 전 애인이라면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지. 그런데 넌 왜 자꾸 나타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나를 시험하려는 거야. 회의실 안. 난 대표이사 비서로서 회의 진행을 맡았다. 인정하긴 정말 싫지만 진지하게 일하는 시아나는 확실히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다. 차오 비서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회의실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가고 없었다. 예진아오와 팡정조차 노트북과 자료를 정리하며 나에게 알아서 잘해봐라는 눈빛을 보냈다. 노트북을 덮고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2시간짜리 회의인데. 차오 비서님은 1시간 반 동안 내내 나만 쳐다보던데 혹시 나한테 무슨 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난 찔리는 마음에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함부로 헛소문 퍼뜨리지 마시죠. 내가 쳐다보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요? 설마 시 대표님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쉬아나는 피식 웃더니 곧바로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차오 비서님, 어젯밤에 내가 보낸 메시지 받았나요? 아니요. 쉬아나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대답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왜요? 차오 비서님, 찔리는 거 있어요? 그럼 4개를 훔쳐간 건 어떻게 할까요? 정곡을 찔린 나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시 대표님, 말은 증거를 대면서 해야죠.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걔 잃어버린 걸 왜 나보고 훔쳤다고 해요. 시아나는 내가 끝까지 잡아떼는 걸 보더니 얼굴에 띈 미소가 더 짙어졌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다가올 뿐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한 걸음씩 드디어 회의용 탁자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훔쳤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별로 안 친하다니. 그럼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차오 조수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요. 이게 안 친한 건가요? 허 사장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그건 사장님 사모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전제 여자친구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만 잘 알거든요. 별일 없으시면 좀 비켜주시죠. 전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차오천, 다시 한번 말해봐. 누굴 잘 알아? 허 사장님은 젊은 나이에 벌써 귀가 안 들리시나 봐요. 장청병원 내과 과장님을 잘 아는데 특별 진료 예약이라도 잡아드릴까요? 당장 꺼져. 그래서 난 냉큼 꺼져졌다.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사장실로 돌아갔다. 그때 사장실 안에서는 허자오가 소파에 반쯤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 들어가. 아, 진짜 너희들 다 병 있어? 이럴 때 왜 머뭇거리는 거야?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 정말 짜증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먼. 허자오는 화가 나서 게임을 꺼버리고는 휴대폰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고개를 들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는 시아난이 보였다. 그녀는 문을 쾅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녀가 걸어올 때 탁자 위에 올려둔 허자오의 다리를 쓱 훑어보고는 불쾌한 기색으로 말했다. 다리 좀 치워. 그녀의 언짢은 표정을 보고 허교는 속으로 모든 걸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능청스럽게 떠보았다. 내 심장 같은 그 사람한테 제대로 화라도 난 거야? 말 똑바로 못하겠으면 입 다물어.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허교는 허한한의 대답을 듣고 한참을 웃어댔다. 내가 누굴 말하는 줄 알고 그래? 인정해. 안 하나. 너 아직 그 사람 사랑하잖아. 헤어진 지 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사람 못 잊고 있잖아. 뭐? 내가 아직 그를 사랑한다고? 꿈도 야무지네. 허교, 너 어디 미쳤니? 허교는 화도 내지 않고 그저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앉아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내가 좀 상기시켜줄까? 넌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 데다가 키우던 개까지 잃어버렸잖아. 정말 가엾다니까. 허 사장님. 허한한이 만년필을 쥔 손을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몇 번 두드렸다. 개 훔쳐간 놈 찾았어. 허교, 아, 너 진짜 대박이다. 번개 잃어버린 지 4년이나 됐는데 그걸 아직도 찾아내냐. 개를 찾은 거야.
아니면 도둑을 찾은 거야? 허아난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둘 다 찾았어. 그러고는 책상 위 유선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다. 바로 그때 옆 사무실에서 사장님 일정을 정리하던 나에게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교진아, 커피 2잔만 타서 가져와. 제가요? 저기, 커피 타는 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방정씨가 원래 커피 담당 아니었나요? 왜 저한테 시키시는 거죠? 허아나는 내 대답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 네. 허 사장님, 나는 급히 대답했다. 허아난이 통화하는 말투를 듣고 허교는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이 넘어갈 뻔했다. 그러고는 허아난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대단하다 허 사장님. 전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내가 그 사람 사장인데 이런 말투로 말하면 안 돼. 그나저나 너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해? 왜 아직 안 가고 있어? 허교는 멍하니 있다가 되물었다. 커피 2잔 아니었어? 내가 여기 온 지 한참 됐는데 커피 한 잔도 안 줘서 보내는 거야. 이게 허 아가씨의 접대 방식이야. 내가 혼자 2잔 마시면 안 돼? 내가 커피 마시고 싶다는데 그래. 허 사장님 얼굴이 제대로 붉어지는 날이 오나 한번 보자고. 그런 일은 없을걸. 너한테는 그런 기회 절대 안 올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갔다. 허교를 보고는 아주 잠깐 의외라는 생각과 함께 민망함이 스쳤다. 그녀는 나를 보자 먼저 아는 척을 했다. 교진아, 오랜만이다. 허 사장님, 안녕하세요. 허교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초대했다. 시간 있어? 커피 한 잔 사줄게. 나는 예에 바르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허 사장님 퇴근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있던 여자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조 비서, 지금이 근무 시간이라는 걸 상기시켜 줘야 할까? 허아난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투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묻어 있었다. 가볍게 헛웃음을 치며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내가 다른 이성하고 조금이라도 엮이는 꼴을 못 보지. 조금만 닿아도 그렇게 화를 내고 말이야. 대표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여자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가 언제 가라고 했어? 내가 언제 가라고 했냐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허교가 웃으며 말했다. 갈게. 두 분 오붓하게 얘기 나누세요. 사무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허아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나에게 물었다. 차오 비서, 비서의 가장 기본 업무가 뭐야? 당연히 대표님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는 거죠. 허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딱히 더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단맛이 확 밀려 들어오자 거의 기절할 뻔했다. 너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지? 나는 여전히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허 대표님, 대표님께서 커피 타오라고 하셨지. 무슨 커피인지까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는 평소에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서요. 사실 2잔 중에 한 잔은 인스턴트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취향을 잘 알기에 일부러 인스턴트 커피를 그녀 쪽으로 놓아둔 것이었다. 나를 골탕 먹이는 건 몰라도 고객님을 상대로 그런 짓은 절대 못하지. 허아난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칼이 떨어진다는 말을 믿을지언정 차오천 저 녀석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 안 믿어. 장난은 그만두고 나는 업무 모드로 전환했다. 오늘 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은 허아난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책상 위에 올리며 나에게 말했다. 내 차 대신이야. 됐습니다. 허 대표님, 내 차 한 대 살 여유도 없는데 차를 또 바꾸라고요.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 파손 비용은 보상해줬잖아요. 지금 돈으로 사람 매수하려는 거예요.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하는 짓이 아주 똑같네. 내가 내 차를 박았으니 새 차로 한 대 사주겠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원한다면 현금으로 받아도 돼. 쉬아난이 이때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차오 비서님, 왜 내 연락처 추가 안 해요? 평소에 급한 일 생기면 어쩌라고요? 내부 업무용 단톡방이 있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바로 수락할래요? 아니면 내가 단톡방에서 골뱅이 표시 붙여서 찔러줘야 할까?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가 보는 앞에서 바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시 대표님, 이제 됐습니까? 쉬아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일 봐요. 알겠습니다. 시 대표님. 그러고는 뭔가 더 생각난 듯했다. 그녀가 나를 불렀다. 차오천, 겨우 2걸음 걸었을 뿐인데 쉬아난 이 여자는 또 왜 이래? 용건을 한 번에 다 말하면 어디가 덧나나. 나는 뒤를 돌아보며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 대표님, 더 지시하실 사항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번호 하나밖에 안 써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쉬아난에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쉬아난은 그제야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물러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녀는 차오천이 여기서 더 안 나가면 또 한 대 때리고 싶어질까 봐 겁이 났다. 4년이나 지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데. 절대 그렇게는 못 둬. 차오천, 마음의 준비는 됐어?
다시 내 세상으로 걸어 들어온 이상 절대 쉽게는 못 나갈 줄 알아. 사장실에서 나온 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처럼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늘따라 허하나니 평소의 그녀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다. 새 집에 아직 CCTV를 설치 안 했다는 게 서둘러 인터넷으로 CCTV 2개를 주문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쭉 둘러봤지만 허하나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사장님이신데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지. 방정이 이때 말을 걸어오며 말했다. 우리 허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예전 그 악덕 사장은 매일 트집만 잡았잖아. 허 사장님은 안 그래. 할 말 있으면 딱 하시지. 아, 그 악덕 사장이 뭐라 그랬더라. 내가 다 알려줬는데 넌 비서로서 하는 게 뭐야. 밥 먹으면서 역준호가 오늘 아침 일에 대해 물었다. 교진,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엄청 급해 보이던데. 말도 마. 어젯밤 퇴근길에 차가 뒤집혔어. 뭐? 너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어젯밤 일을 둘에게 털어놓았다. 역준호와 방정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거 분명 뭔가 수상해.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며 나를 캐묻기 시작했다. 교진, 솔직히 말해봐. 너 허 사장님이랑 원래 아는 사이 아니야? 안 그러면 왜 아무 이유 없이 내 차를 들이받겠어? 나는 이를 갈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 여자가 미친년이라서 그런 거지. 역준호와 방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역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야 임마, 너 진짜 간도 크다. 여기 식당이잖아. 그러다 허 사장님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러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방정이 입을 열었다. 잠깐, 너희 둘 혹시 예전인 사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아, 진짜 그 사람이 내가 4년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라고? 나는 그들을 노려보았다. 목소리 낮춰. 이게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 그러고는 방정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허 대표가 차는 배상해줬어. 해줬지. 근데 BMW라 차마 못 받겠더라고. 못 받긴 왜 못 받아. 뭐가 겁나서 그래. 나였으면 예쁘고 돈 많은 전 여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졌어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엮여보려고 했을걸.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근데 내가 걔네 강아지를 훔쳤던 일을 그 여자한테 들킨 것 같아. 응. 역준호와 방정이 동시에 외쳤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주먹을 맞대고 경의를 표했다. 친구야, 살아남길 빌게. 강아지 훔친 건 절대로 그 독한 여자한테 들키면 안 돼. 안 그러면 사람 괴롭히는 그 성격에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르잖아. 낮잠을 자려는데 허하나니 내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책상에 엎드려도 통잠이 오질 않았다. 혹시라도 어제처럼 잠들었다가 또 꿈에 나올까 봐 겁이 났다. 정말 미치겠네. 퇴근하기 직전 허하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 사무실로 잠깐 와. 컴퓨터를 끄고 핸드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걔 말투를 흉내냈다. 내 사무실로 잠깐 와. 강아지 훈련시키냐? 나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대표실로 향했다. 들어와. 나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허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허하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소파를 가리켰다. 소파 위에 놓인 선물 가방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설마 저기 앉아서 기다리라는 건 아니겠지. 시아나니 나를 싫어하는 정도를 보면 무릎 꿇고 기다리라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 잠시 5분간 쉬도록 해. 시아나는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보고는 말을 마친 뒤 회의를 음소거 상태로 돌리고 내게 말했다. 소파에 옷 있어. 하나 골라서 갈아입어. 제가요? 그럼 안 갈아입게. 빨리 해. 일처리 늦어지게 하지 말고. 나는 거절하며 말했다. 시 대표님, 제 옷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 갈아입어도 돼요. 시아나는 콧방귀를 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 싸구려 정장 차림으로 내 보스를 따라 대형 고객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야? 싸구려. 시아난 진짜 너무하네. 이게 내 옷 중에 제일 비싼 정장인데 저 여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는 곧바로 대꾸했다. 대표님이야말로 심미안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객 미팅엔 정장이 가장 격식 있는 복장인데요. 내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자 그녀는 피 굳더니 고개를 들어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회에 5분 남았어. 더 고민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하지만 5분 뒤에도 못 고르고 있으면 내가 직접 하나하나 골라줘도 괜찮겠어? 나는 두 걸음 물러나 그녀를 쏘아보며 한마디 내뱉었다. 진짜 미친 사람 아냐? 내가 어디서 갈아입어야 할지 모를까봐 쉬아나니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안에 화장실 있으니까 거기서 갈아입어.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쉬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는 바로 가방을 낚아채 휴게실로 달려들어갔다. 휴게실 안으로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문을 잠갔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나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 아파트만큼이나 넓은 휴게실이었다. 역시나 허한한 스타일의 모델하우스 같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네. 가방에 들어있던 정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제일 무난한 감색 정장을 골랐다. 막 단추를 잠그려던 참이었는데 문이 열렸다. 깜짝 놀라 손이 떨리는 바람에 셔츠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 쇄골이 훤히 드러나 버렸다. 나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사람 잡을 일 있나?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거야? 허한하니 대꾸했다. 문 열어. 나도 옷 갈아입어야 해.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옷 갈아입고 있다고. 금방 끝낼 테니까. 좀 기다려. 못 기다려. 시간이 없단 말이야. 문을 열어주자. 허한하는 내가 입은 파란색 정장을 훑어보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뭐야? 사이즈가 안 맞아? 왜 옷을 저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지? 허 실장님, 저 먼저 나갈게요.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도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허한하니 참을 수 없다는 듯 내게 다가왔다. 나는 멍해졌다. 허 실장님, 아무리 상사라고 하셔도 이러시면 안 되죠.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단추에 닿은 것을. 허한하는 바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음 순간 내 쇄골 근처의 단추를 다 풀어헤치고는 다시 제대로 채워주었다. 됐어. 정신이 여전히 좀 멍하네. 알고 보니 그저 내 단추를 채워주려던 것뿐이었어. 쉬하나는 내 반응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차오 비서님, 안 나가요? 설마 여기서 사장님 옷 갈아입는 걸 구경이라도 하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나는 허겁지겁 벗어둔 옷을 챙겨서 주랭랑을 쳤다. 쉬하나는 옷장에서 파란색 이브닝 드레스를 꺼냈다. 이걸로 갈아입어야지. 그러다 문득 아천의 넥타이를 매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아천도 정말 멋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의 아천은 더 멋있어졌어. 쉬하나는 이내 씁쓸하게 웃어버렸다. 꿈깨. 쉬하난, 넌 이미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여자잖아. 그녀가 고개를 숙여 드레스 자락을 정리할 때 바닥에서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반지였다. 보아하니 이건 아천의 반지인 것 같았다. 쉬하나는 무심코 그걸 자기 가방 속에 넣었다. 한편 내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문득 새끼손가락이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큰일 났다. 내 반지가 어디 갔지?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야? 쉬하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꾹 다물고 물었다. 뭐 하고 있어요? 뭐 좀 찾고 있어서요. 시 대표님, 제가 반지를 잃어버려서요. 혹시 휴게실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래요. 직접 가서 찾아봐요. 쉬하나는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보며 잔뜩 토라진 표정으로 속으로 생각했다. 고작 반지 하나인데 왜 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거야? 진짜 질투나네. 그녀는 습관처럼 내 짐을 정리해 주었다. 그러고는 내 열쇠를 챙겨서 사무실을 나갔어. 한참 지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지. 허한한,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사람 뒷바라지하는 게 중독이라도 된 거야?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 습관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네. 허한한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녀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내 열쇠를 들고 있는 걸 확인했지. 허 대표님, 언제 돌아오셨어요? 나는 손을 뻗어 열쇠를 받아들었어. 아까 옷 갈아입으실 때 혹시 플래티넘 반지 하나 못 보셨어요? 허한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못 봤는데요. 그 반지 많이 비싼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비싼 건 아니야. 그냥 그 반지를 준 사람이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서. 누가 준 건데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지. 그녀의 눈동자에 찰나의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 원망 섞인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 그때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 허 대표님, 식사 약속 시간 다 됐어요. 빨리 가시죠. 허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어.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속으로 생각했지. 이따가 운전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지? 내가 허한한 차를 몰고 가야 하나?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 나는 엘리베이터 입구 쪽을 보자마자 검은색 벤츠 승합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운전기사가 우리가 오는 걸 보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지. 쉬하나니 발을 들어 차에 올라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대체 어디에 앉아야 적당할까? 원래라면 사장님을 따라 뒷좌석에 앉는 게 맞겠지.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편하니까. 하지만 쉬하난이랑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기는 싫은데 정말 귀찮게 됐네.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본 쉬하난이 말했다. 거기서 뭐 해? 왜? 내가 직접 모시기라도 해야 타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조수석 문을 열고 잽싸게 올라탔다. 운전기사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쉬한한 사장님 신입 비서 차오천입니다. 기사님은 습관적으로 뒷좌석의 여자를 힐끗 쳐다봤다. 대꾸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기사님의 시선을 느낀 쉬한한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운전이나 하지. 왜 날 봐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쉬한한에게서 아무런 지시도 받을 수 없겠다는 걸 깨달은 기사님은 나를 향해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웃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차오 비서님, 저는 쉬한한 사장님 전담 기사입니다. 이름은 숭지아라고 해요. 그냥 편하게 소숭이라고 불러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사장님 기사님이시라고요? 그럼 어제 그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우리 둘이 금세 친해진 걸 본 쉬한한이 콧방귀를 뀌었다. 차오천 씨가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네. 내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기 귀찮아 하더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잘도 떠드는구먼. 이 정도면 뒷좌석에 앉아있기도 눈치 보이는데 차라리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두 사람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나을 뻔했어. 아, 그분이요. 저희 외삼촌이에요. 그 사람 허 대표님 차 고쳐주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왔습니다. 제가 대신 왔어요. 우리 둘이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때 뒷좌석의 여자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나요? 차라리 내가 운전대를 잡을까요? 두 사람 뒤에 앉아서 계속 떠들지 그래요. 송 기사가 서둘러 문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허한한에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허 대표님, 안전벨트 매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송가도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죠. 저는 반지가 도대체 어디로 빠졌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서 단톡방을 열어 방정희와 준호에게 물어봤죠. 하지만 둘 다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한한의 시선에서 보면 제 휴대폰 화면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허한한이 헛기침을 하며 주의를 주더군요. 자오 비서님, 예전에도 상사 모시고 고객 만날 때 이동 중에 휴대폰만 들여다봤나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허 대표님, 메시지 답장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휴대폰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송 기사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같이 들어가 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송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허한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더군요. 됐어요. 송 기사, 밥 먹고 와요. 2시간 뒤에 다시 오면 돼요. 차에서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송가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제 행동을 본 허한한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아천, 진짜 화나게 하네. 왜 내가 연락했을 때는 계속 답장이 없었어? 남들한테는 엄청 적극적이면서 진짜 너무 정떨어지네. 그러고는 허한한은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룸에는 협력사 관계자 6명이 와 있었다. 그중 2명은 각자 남자 파트너를 데려왔는데 허한한은 한번 쓱 둘러보고는 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 온 거죠. 어이. 얼른 허 사장님 술 한 잔 따라드려. 옆에 있던 남자가 막 일어나려는데 허한한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류 사장님, 저 여기 남자 파트너 있거든요. 나는 눈치를 채고 바로 탁자 위에 있는 레드와인 디캔터를 집어들어 허한한과 4잔에 반쯤 따랐다. 상사인 허한한도 피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물며 나 같은 노예 근성 가득한 비서가 오죽할까. 게다가 반지까지 잃어버려서 기분도 별로 안 좋았기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허한한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허 사장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허한한은 짧게 응이라고 대답했다. 핸드폰을 들고 막 뒤돌아서 나가려는데 갑자기 깨름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왜 혼자 왔어? 이리 와서 오빠랑 술 한잔하자고. 내가 기분 좀 좋아지면 계약서 바로 사인해줄지도 모르잖아. 그 말을 듣자 시끌벅적하던 룸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렸다. 눈앞에는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가 음흉한 눈빛으로 허한한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런 술자리에 처음 온 거라 지금 눈앞에 있는 허한한이 그 유명한 허 사장님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아마 어느 회장님 밑에 비서쯤으로 생각했겠지. 그래서 거리낌 없이 추근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쉬한한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저 얼음장같이 차가운 평온함으로 냉담하게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자도 쉬한한의 눈빛에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고개를 돌렸다. 쉬한한이 막 입술을 때려던 찰나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 대표님, 잠시 나와 보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또렷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쉬한한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눈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쉬한한도 단번에 상황을 알아채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다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 중년 남자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 사이 중년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했어. 완전히 끝장났어. 내가 방금 그 대단한 시 대표님을 제대로 건드린 거야. 우리 둘이 막 밖으로 나오자 쉬아나는 가슴을 거칠게 들썩였다. 참고 또 참는 듯했다. 화가 났는지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고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녀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 약간 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차오천, 사탕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의아한 듯 물었다. 시 대표님, 어떤 종류의 사탕을 찾으시는 건데요? 저한테는 박하사탕밖에 없는데 별로 맛은 없을 거예요. 말 참 많네. 그냥 빨리 내놓기나 해. 재빠르게 사탕 포장지를 벗겨내고 입안으로 쏙 넣었다. 알싸하고 매운맛이 입안에서 확 퍼져나갔다. 여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평소에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이번 협력이 천안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협력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그 남자를 이 업계에서 매장시켜 버렸을 거야. 아나나, 내가 왜 여기 있어? 뒤이어 익숙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쉬아난 앞에 다가와 섰다. 쉬아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객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왔어. 너 혼자 왔어? 대모님이랑 같이 왔어. 식사하러. 아나나, 가서 인사드리는 게 어때? 쉬아나는 손을 내저었다. 됐어. 안 갈래. 그냥 안 갈래. 서로 얼굴 붉히기 싫거든. 말을 마친 쉬아나는 그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갈 준비를 했다. 그때 남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아나나, 너 집에 안 온 지 꽤 오래됐잖아. 정말 집이 그립지 않은 거야? 나는 곁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남자를 지켜봤다. 저 남자, 4년 전에 쉬아난이랑 백화점에서 웨딩드레스 보던 그 사람인가? 어딘가 낯이 익은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왜? 내가 집에 가서 뭐 해? 그 집은 나 반기지도 않는데. 아나나,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야. 대모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하지만 선왕. 내가 뭔데? 누가 너보고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래? 희망이 어떻게 나오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갔어. 난 혹시라도 엮일까봐 급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 걔네한테 휘말리긴 싫었거든. 대체 이 둘은 왜 싸우는 걸까? 그리고 시아나는 왜 집에 안 들어가는 거고? 참 이상하단 말이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이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룸으로 돌아가서 시아난을 기다리는 게 낫겠어.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서 안쪽 상황을 보고 나니 왠지 모르게 짜증이 밀려왔어. 그래서 문 옆벽에 등을 기대고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지. 예전에 시아난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웃을 때 보이던 그 보조개도 떠오르고 나한테 어리광 부리던 귀여운 모습도 생각났어. 헤어질 때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붙잡던 시아난의 모습이랑 직장 상사로서 차갑고 사무적이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 여기서 뭐해? 안에 좀 들어가기 곤란한 상황이라서 시아나는 룸 안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내 외투 가져올 테니까 넌 가서 계산해. 나중에 로비에서 만나자. 시아나는 급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내 외투만 챙겨서 나가버렸어. 난 계산을 마치고 구석자리에 앉아 시아난을 기다리고 있었지. 마침 1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보였어. 그 무리 중심에 시아난 어머니가 있더군. 그리고 그 옆에서 말을 걸던 남자는 시아난의 그 소위 말하는 약혼자였어. 다행히 내가 앉은 자리는 사각지대라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을 거야. 시아난이 내 정장 재킷을 들고 나오던 길에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 아나나. 시아난이 멈칫하며 대답했어. 엄마? 아직도 내가 내 엄마인 줄은 아나 보네. 귀국하고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대체 몇 년째야. 그 철없는 짓 이제 다 끝난 거야? 철없는 짓이라. 결국 엄마 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제 노력이 그저 애들 장난으로밖에 안 보이나 보죠? 하긴 워낙 독단적이신 분이라 저 같은 건 눈에 차지도 않으시겠죠. 내가 내 엄마다. 허아난,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꼴이 그게 뭐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단순히 집에 안 들어오는 정도로 끝냈을 것 같아요. 말을 마친 아나는 두 사람을 무시한 채 곧장 앞을 향해 걸어갔다. 허 여사는 아난의 손에 들린 남성용 정장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허아난,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지금 또 어떤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 거니? 그리고 아엉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그냥 지나가? 정말 갈수록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구나. 엄마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신경 끄세요. 아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떠났다. 대모님, 아난이 성격 아시잖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헝아, 아난이 널 몰라보는 건 걔의 손해일 뿐이다. 어차피 넌 우리 허씨 집안의 사위가 될 거니까.
나는 그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구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방금 들은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허하나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집에서 정해준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 하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도 결국 결혼은 한 거 아닌가? 그녀의 어머니는 분명히 그 심엉이라는 사람이 허씨 집안의 사위라고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익숙한 번호를 확인하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또 뭐 하고 있어? 사람 어디 갔어? 금방 갈게. 주차장 안, 쉬하나는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 한 손에는 내 겉옷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 내 발소리를 듣고 나서야 고개를 들며 물었어. 어디 갔었어?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난 대충 둘러댔지. 아까 입구 구석에서 전화를 좀 받았거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에 탔어. 내가 움직이지 않자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지. 안 타. 퇴근하기 싫어. 나는 그제야 차에 올라탔어. 차가 호텔을 벗어나 도로 위를 달렸지. 사오승이 물었어. 시 대표님, 회사로 갈까요? 아니면 차오천 씨 먼저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그 사람 먼저 집에 데려다줘. 천영, 어디 사세요? 그 호칭을 들은 시아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마디 했어. 사오승, 너 지금 뭐라고 불렀어? 천형이라고요. 왜 그러시죠 대표님? 너희 그렇게 친했나? 사장의 추궁에 숭자아는 어쩔 줄 몰라 했어. 나 회사 근처 살아. 그 저기 산수이 자지 말이야. 어떻게 가는지 알아? 네, 압니다. 오는 길 내내 시아나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없었어. 난 여전히 머릿속으로 내 반지가 도대체 어디로 떨어진 건지 생각하고 있었지. 회사가 워낙 커서 사무실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면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천영, 다 왔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어. 나는 차에서 내려 송씨와 시아난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 고마워요. 송씨, 시 대표님,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봐요. 시아나는 반쯤 내려간 차창 사이로 내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비로소 송씨에게 출발하라고 했어. 출발해. 그러고는 이어서 송씨에게 말했지. 이 아파트 단지 16동 8층에 빈집 있는지 알아봐. 전세든 매매든 상관없어. 보름 안에 처리해놔. 시 대표님, 거기서 지내시게요? 회사랑 가깝잖아.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왜 꼭 16동 8층이어야 하죠? 다른 층은 안 되나요? 아, 너는 귀국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시키면 그냥 해. 네, 알겠습니다. 텅 빈 별장 안에서 시아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그녀는 손을 뻗어 반지를 꺼내더니 눈앞에서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지. 그냥 싸구려 반지일 뿐이야. 그런 볼품없는 선물을 어떻게 남한테 줄 수가 있지?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더러워지는 기분이야. 아천이 쓰레기통에 있는 반지를 본다면 분명 나랑 죽기 살기로 덤비겠지. 시아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내려와서 물 한 잔을 따랐어. 반지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몸을 굽혀 쓰레기통에서 반지를 집어들었지. 한편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번개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어. 녀석은 억울하다는 듯 내 주변을 돌며 꼬리를 살랑거렸지. 나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외투를 현관 옷걸이에 걸어두고 몸을 굽혀 번개를 품에 안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나는 한번 확인해봤어.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챙겨준 사료와 물을 녀석이 먹은 걸 보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 나는 강아지를 안고 소파에 앉아있어. 불은 켜지 않았지. 집안에는 아주 작은 센서등 하나만 켜져 있어. 내가 일부러 바꾼 거야.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번개가 무서워할까봐 나는 강아지를 쓰다듬었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서글픔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 번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 번개야, 어떡하지? 엄마가 주신 반지를 잃어버렸어. 시아난도 내 곁에 잡아두지 못하고 엄마가 준 반지조차 제대로 간수 못하다니.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번개는 내 슬픔을 느꼈는지 내 손을 핥아줬어. 나는 너무나 우울해서 끊임없이 번개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어. 번개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다면 이 힘든 4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4월을 마치고 나서 번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는 걸 잊지 않았지. 나는 일부러 집 앞 편의점에 들러서 주인분께 말했어. 레몬맛 음료수 하나 주세요. 결제하려고 바코드를 찍으려던 순간 잠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다시 말했어. 민트 캔디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편의점을 나와서 음료수는 주머니에 넣고 강아지 줄은 손목에 걸었어. 문득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어. 시아나는 내가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항상 궁금해했거든. 맛을 보고 나면 매번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삐죽이고는 맛없어 라고 말하곤 했지. 정말 맛없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입 맞추고 싶어졌었어. 차오천, 너 정말 변태구나. 나는 추억에서 빠져나왔어.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깝게도 전부 다 추억이 되어버렸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집에 돌아와서
번개의 목에 묶여있던 줄을 풀어주었다. 나는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TV를 켰다. TV에서는 내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오늘은 도무지 TV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번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번개야, 나중에 너한테 새엄마라도 하나 찾아줄까? 강아지가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나를 향해 2번 짖었다. 너도 싫구나. 그래, 관두자. 나도 딱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자. 오늘은 토요일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고 단체 대화방의 위치를 공유했다. 예준혼의 일행을 집으로 불러 샤브샤브를 먹기로 했다. 이사온 기념으로 집들이나 하는 셈치고 사람 사는 냄새도 좀 풍길 겸 말이다. 번개야, 집에서 얌전히 있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서 맛있는 밥 해줄게.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시장과 상가가 가까이 있었다. 나는 걸어가면서 투덜거렸다. 허아난 진짜 미친 거 아냐? 배가 불렀나? 왜 내 차를 받고 난리야? 이제 어쩔 거야? 어디 나갈 때마다 걸어 다녀야 하잖아. 진짜 너무 귀찮네. 그냥 차를 한 대 새로 살까?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문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발치에는 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멈춰섰다. 아니, 맹유이잖아? 얘는 여기 왜 온 거지? 그러고 나서 나는 물었다. 유미 누나, 웬일이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맹유미는 내 손에 들린 봉투를 건네받으며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고모가 너 갖다 주라고 뭘 좀 챙겨주셔서 마침 오늘 시간이 좀 나길래 그냥 한번 와봤어. 나는 지문으로 문을 열고 누나한테 들어오라고 했다. 들어와. 신발장에 일회용 슬리퍼 있어. 맹유미는 문 앞에 있던 상자까지 안으로 들여놓더니 신발장을 열어 여자용 슬리퍼를 보고는 의아한 듯 물었다. 이거 여자 슬리퍼 아니야? 나 이거 신으면 안 돼.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번개가 물 거야. 아, 진짜. 번개는 인기척을 듣고 방에서 나왔다. 교진아, 내게 좀 어떻게 해봐. 이게 키운 지가 몇 년인데 왜 나만 보면 으르렁거려? 내가 누나라고 몇 번을 말했니?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부엌에서 짐을 정리하던 나는 맹유미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다. 번개야, 이리 와. 사람 함부로 무는 거 아니야. 착하지. 헬스 트레이너까지 하는 내가 고작 반려동물 하나를 무서워하다니 진짜 웃기지도 않네. 하지만 내가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3년 전 교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사촌 동생을 한번 안아줬다가 이 멍청한 개한테 물려서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거든. 정말이지 멍청한 개라니까. 도대체 번개는 언제쯤 알게 될까? 내가 그저 교진이 누나일 뿐이라는 걸, 걔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교진아, 고모가 너 선 보라시던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대신 가줘. 너도 참 어지간하다. 내가 전생에 너한테 무슨 빚이라도 졌나 싶다니까. 너 때문에 우리 언니 명성 다 깎였잖아.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있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나한테 휘말릴까 봐겁내고 말이야. 너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멍여우에이가 문을 열러 나간다. 예진아오가 식재료가 든 봉지 2개를 가득 들고 서 있다. 희희 웃으며 말한다. 여우에이 누나도 있었네요.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던진다. 짐을 내려놓고 강아지에게 다가가 쓰다듬는다. 번개야, 진아오 오빠 왔어.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에에, 정말이지. 하하, 뭘 이렇게까지 많이 사왔어? 몸만 오면 되는걸. 식재료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다 먹지도 못하겠네. 밥 얻어먹으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를 흘겨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다. 팡정은 어디 갔어? 왜 아직 안 와? 곧 오겠죠 뭐. 예진아오가 대답한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린다. 멍여우에이가 그의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해주는 모습을 본다. 조금 민망한 듯 입을 연다. 여우에이 누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누나한테 신발 정리까지 시키면 어떡해요? 그냥 뭐 별일 아니야. 난 주방에 가서 채소 좀 씻을게. 둘이 얘기하고 있어. 예진아오의 시선이 멍여우에이의 뒷모습을 따라간다. 정신 차려. 좋아하면 그냥 대시해. 걱정 마. 제 남자친구 없어. 아뇨, 그냥 관둘래요. 자신이 없어서 거절당할까 봐겁나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내가 자신이 없다고? 준호야, 웃기지 마. 매일 나한테 그런 이상한 거나 보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내 말을 들은 옆준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주변을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정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집들이에 케이크가 빠질 수 없지. 새 집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달콤하게 지내. 고마워. 다들 어서 앉아. 케이크를 자르려던 찰나 옆준호가 휴대전화를 꺼내 단체 사진을 찍으려 했다. 자자, 케이크 자르기 전에 다 같이 사진 찍자. 셋, 둘, 하나. 한편
막 수영을 마친 허아난이 휴대전화를 켰다가 하교가 보낸 카카오 스토리 캡처 화면을 보게 되었다. 세상에, 내가 말한 그게 도둑. 설마 내 친척인 아지는 아니겠지? 이 사진 진짜 웃기네. 너의 그 소중한 아진이가 내 걔한테 새엄마를 찾아줬네? 허아나는 하교와의 채팅방을 나간 뒤 친구 목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게시물도 없었다. 다른 비서 2명의 페이지도 뒤져봤지만 하교가 보낸 사진과 똑같은 게 올라와 있었다. 허아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이거 어디서 캡처한 거야? 교진이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거잖아. 전화가 뚝 끊겼다. 하교는 불만스러운 듯 챗하고 혀를 찼다. 그래, 아주 잘 돌아가는군. 아진아, 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제 나 몰래 카카오 스토리까지 올리겠다 이거지? 내 개를 훔쳐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감히 다른 여자랑 내 개를 데리고 사진까지 찍어? 어디 두고 보자. 허아나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아파트에서 맹유미가 내 집 청소를 도와주고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을 보고 멈칫했다. 잠시 후 맹유미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누구 찾으시나요? 조천씨가 여기 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분이 신분증을 보여주셨다. 신고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당신이 개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진술서 좀 작성하시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반면 멍유에이는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천, 내가 개를 훔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개 내가 키우던 거 아니었어? 나는 유에이의 말을 무시했다. 대신 경찰관분께 이렇게 말했다. 경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신고한 사람이 혹시 CC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신고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한다. 잠시 준비 좀 하고 같이 가도 될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멍유에이가 나서서 사정을 설명했다. 경관님, 이 개는 제 동생이 몇 년째 정성껏 키운 거예요. 남이 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훔쳤다고 하면 어떡해요? 일단 경찰분들은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같이 가서 증언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개도 함께 데려오세요. 문이 닫혔다. 멍유에이가 나에게 물었다. 너 전 여자친구가 신고한 거야? 상황을 보니 그런 것 같네. 아니, 이게 대학 때부터 키우던 거 아니었어? 왜 전 여자친구가 내가 개를 훔쳐갔다고 신고를 해? 같이 키웠던 거야. 걔는 그 여자애가 돈 주고 산 거고. 내 뒤를 따라오던 멍유에이가 말했다. 그럼 헤어지고 나서 내가 걔를 데려온 걸 그 여자는 몰랐던 거야? 방금 그 사람 말 못 들었어? 강아지를 훔쳐간 건 나야. 멍유에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저 나를 위로하며 말했어. 괜찮아. 그녀가 달라고 하면 돌려주면 그만이야. 정 안되면 누나가 다른 강아지 한 마리 더 사줄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강아지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 차에 탄 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지. 멍유에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 아천, 너 아직 전 여자친구랑 연락해? 뭐랄까? 연락한다고 해야 하나? 에휴, 연락하면 하는 거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한다고 해야 하나는 또 무슨 뜻이야? 정말 너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면 5명의 관계보다 더 복잡해. 그녀가 지금 내 직속 상사거든. 헐, 그럼 걔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일부러 널 엿먹이려는 거야? 나도 정말 알고 싶어. 시안한 쟤가 도대체 또 왜 저러는 건지. 차가 경찰서 길가에 멈춰섰어. 경찰서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벌써 보이더라. 회사에서 볼 때랑은 느낌이 전혀 달라. 멍유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저 사람이 그 여자지? 정말 예쁘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씨가 독할까? 응, 맞아. 유에이 누나. 누나는 이제 가봐. 남은 일은 나 혼자 해결할 테니까. 시아나는 멍유에이를 몰라. 하지만 나에 대한 소유욕이 워낙 강하거든. 시아나니 멍유에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길까 봐 겁나. 그러니까 멍유에이를 돌려보내는 게 최선이야. 안 돼. 너 혼자 여기 두고 어떻게 가? 우리 부모님 아시면 나 진짜 엄청 혼날걸. 내가 차에서 내릴 때 품에 안긴 강아지가 뭘 느꼈는지 계속 낑낑거리며 가만히 있질 않아. 나는 화가 조금 나서 강아지를 다그쳤어.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신나서 난리야? 번개야, 너 진짜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구나. 너만 만나면 엄마랑 집에 갈 수 있어. 이제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을 거야. 멍유에이가 내 곁에 나타났을 때 시아난이 우리를 보고는 코웃음을 치더니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경찰서 안, 변호사가 시아난의 곁에 서 있었지. 아직 변호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멍유에이의 휴대폰이 울렸어. 전화를 받은 후 내가 말했지. 가서 일 봐. 난 좀 이따가 택시 불러서 가면 돼. 멍유에이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었고 중요한 고객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었거든. 그럼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애 이렇게 꾸물거려. 빨리 가.
나의 이런 짜증 섞인 태도가 쉬아난의 눈에는 내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구는 것으로 보였나봐. 아천이 지금 다른 여자가 자기를 만지게 두다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쉬아난이 변호사를 쳐다보자 변호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 앞에 내밀었어. 차오 선생님, 이건 쉬 사장님이 6년 전에 강아지를 샀던 구매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개를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발급받았던 증명서들도 있고요. 나는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체념한 듯 물었지. 그럼 강아지가 당신 거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 품종의 개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쉬 사장님 뭐 증명할 거라도 있나요? 번개 오른쪽 앞발 바닥에 화상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오 선생님, 저희가 그 강아지의 오른쪽 앞발 바닥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체념한 듯 강아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저 개는 그 사람 거예요. 하지만 제가 훔친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린 연인 사이였거든요. 개는 그 사람이 산 게 맞지만 우리가 함께 키웠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데려온 걸 도둑질이라고 할 순 없죠. 쉬아난은 전혀 모를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아파트에 다시 다녀갔다는 거요. 당시 그 사람은 이별의 고통에 빠져 있었고 게다가 강아지까지 잃어버려서 개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차오 선생님, 강아지는 시 여사님이 구매하신 겁니다. 민사 조례 규정에 따라 강아지는 시 여사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쉬아난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2번 톡톡 치더니 말했습니다. 번개야, 이리 와. 엄마한테 와야지. 방금까지 제 앞에서 빙글빙글 돌던 강아지가 단숨에 쉬아난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녀석이 따로 없네. 몇 년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도 됩니까? 경찰관이 쉬아난을 바라보자 그 여자는 변호사에게 수속을 밟으라고 눈짓했습니다. 저는 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나가려 했습니다. 쉬아난은 걔를 아는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요. 물건 돌려줘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 말입니까? 강아지 원한다면서요. 돌려줬잖아요. 그 외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쉬아난이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다. 리드줄이랑 거기에 달린 장식 말이야. 그거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거잖아. 왜? 돌려주기 싫어. 택배 하나 부를게. 보내주면 되잖아. 안 돼? 꼭 그렇게 서둘러야겠어.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올게. 그녀는 강아지를 안고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밖에 나가서 나는 그녀의 차를 타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 도착했을 때 쉬아난은 화단 옆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강아지가 그녀의 발치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복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쉬아난은 나를 보고는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서 내가 지문을 찍으려던 그때 그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4년 전 말이야. 너 아파트에 왔던 거 나랑 다시 잘해보려고 온 거였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곧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어. 그러자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왔고 나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결국 문에 등까지 딱 붙게 되었다.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나가던 길이라고? 아천, 너는 여전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지나가던 길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지나가던 길인데 강아지는 왜 데려가고? 내가 번개, 강아지 이름 를 데려갔을 때 내가 슬퍼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마음이 아플 거란 생각 말이야. 그럼 강아지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짐짓태연한 척하며 쉬아난의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를 돋웠다. 그러고는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었다. 다짜고짜 다가와 입을 맞춰왔다. 그 따스한 입술이 닿는 순간 당장 밀쳐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미련이 남았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킨 채 내 손은 나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주도권을 빼앗아 온 것이다. 4년이나 지났어. 쉬아난, 너만 힘들고 마음 아픈 줄 알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으니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나중에는 쉬아난이 나를 깨물었다. 너 지금 나한테 강제로 키스한 거야?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대꾸했다. 아가씨, 잘 생각해봐.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러고 나서 나는 쉬아난을 밀쳐냈다. 문을 열어둔 채 닫지도 않았다. 밖에서 쉬아난이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쉬아난은 문밖에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가 난 듯 발을 동동 굴렀다. 차오천, 너 정말 재수없어. 이제 너 같은 거 안 좋아할 거야. 곁에 있던 강아지
번개가 앞발로 문을 긁어댔다. 쉬하나는 녀석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양손에 짐을 가득 든 채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찾던 것들 여기 다 있어. 먹을 거, 놀잇감 다 챙겼으니까. 새로 사줄 돈 많은 건 알지만 이건 평소에 얘가 쓰던 것들이야. 적응할 때까진 기다렸다가 나중에 바꿔줘. 이건 내가 줬던 그 정장이야. 깨끗하게 세탁해뒀어. 그리고 쉬 사장님, 짐이 좀 많아서 무거울 텐데 기사님 부르는 게 어때? 그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혼자서는 들기 힘들 거야.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려왔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강아지가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천이가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그래서 그 사람 관심을 끌려고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물건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나가려던 찰나에 문이 누군가의 손에 가로막혔다. 쉬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었다. 택배 부르려고? 아천아, 우리 꼭 그렇게까지 딱 잘라 말해야 해? 먼저 계산적으로 나온 건 너 아니었어? 쉬하난, 우리 사이에 있던 물건들 다 돌려줬잖아. 이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 차오천, 그런 뜻이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번개는 안 가질게. 너 다시 가져. 그러면 되잖아. 쉬하난,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마. 너 얼굴 보기 싫으니까. 쉬하나는 그 말을 듣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다. 직접 얼굴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비밀번호를 하나씩 다 눌러봤지만 계속 틀렸다는 알림만 울렸다.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 번개를 끌어안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냈다. 마치 그동안의 긴 그리움과 서러움을 전부 다 토해내려는 듯이 쉬하난이 조금 진정된 뒤에야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쉬하난이 강아지를 안고 짐을 챙겨 떠나는 걸 보고 나서야 거실로 돌아왔다. 내가 안으로 돌아간 뒤 쉬하난은 발걸음을 멈추고 8층 창문을 돌아보았다. 한참 동안이나 나는 거실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 내가 정장을 넣어둔 가방이 보였다. 가방을 안으로 들여놓고는 문을 닫은 채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탁자 아래 서랍에서 막대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달콤한 맛이 순식간에 입안 가득 퍼졌다. 한편 쉬하나는 강아지를 안고 차에 올라탔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번개는 잔뜩 신이 난 상태였다. 아빠를 잃어버린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난리야? 너희 아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뭘 그렇게 좋다고 웃고 있어? 그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난 그저 조용한 꽃미남 강아지일 뿐이라고. 내 탓을 하면 어떡해. 쉬하나는 휴대폰을 꺼내 차오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천,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번개 다시 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갈게. 메시지를 전송한 바로 그 순간 빨간색 느낌표가 떴다. 쉬하나는 순간 멍해졌다. 곧이어 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전 여자친구라는 건 제쳐두고서라도 어떻게 봐도 내가 내 직속 상사잖아. 차오천, 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상사를 차단해? 쉬하나는 화풀이라도 하듯 번개의 볼을 꼬집었다. 그러고는 상단에 고정해둔 자기라는 이름의 위챗을 눌렀다. 아천, 미안해. 쉬하난의 하늘이 또 무너져 내렸다. 또다시 빨간 느낌표였다. 운전석의 샤오승은 백미러로 신이 난 강아지와 울먹이는 사장을 번갈아 보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저 강아지, 천이 형 SNS에 올라온 그 강아지 아니야. 내 쉬 사장님이 안고 있지. 사장님, 혹시 천이 형 강아지 훔치신 거예요? 입 닫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영문도 모른 채 째림을 받은 샤오승은 억울했다. 분명 그가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을 이용했던 건데 말이다. 게다가 그 녀석 몰래 아파트에 들어와서 걔까지 데려갔어. 심지어 다른 여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붙어 있기까지 하고. 얄미운 녀석. 교진이. 역시 난 내가 제일 싫어. 경찰서에서 걔를 돌려주고 나서 번개, 강아지 이름을 위챗에서 차단해버린 뒤로 집안이 갑자기 텅 빈 것만 같았어. 밤낮으로 나만 졸졸 따라다니던 외식호기가 없으니까 며칠 밤을 꼬박 설쳤어. 월요일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정 보고서를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표님 사무실에 들어갔어. 허 대표님, 이번 주 일정입니다. 별일 없으시면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잠깐, 나 차단한 거 풀어. 업무는 업무용 단톡방으로 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 사적인 연락은 필요 없어. 돌아서는 내 등 뒤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번개랑 4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거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리고 힘들었어. 걔를 산 건 그녀였지만 지난 4년 동안 먹이고 돌본 건 전부 나였거든. 그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사정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어. 지금은 억지로 걔를 뺏어가 놓고 이제 와서 잊을 수 있냐고 묻다니 정말 사람 속을 이렇게까지 후벼 파야겠어? 퇴근하고 나오는데 맹유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강아지도 없는데 기분 전환이나 하러 가자. 됐어.
그냥 집에 데려다줘. 검은색 우링 차 한 대 불러줘. 길가에 세워진 마이바흐 안에 있던 허하나니 나를 쳐다보는 걸 본 것 같아. 그 눈빛이 아주 살벌하더라고. 순식간에 금요일이 됐어. 허하나니 나를 사무실로 불렀지. 본사 쪽으로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주 대리, 여기 내가 지금 지내는 주소야. 매일 퇴근하고 와서 내게 좀 산책시켜줄래? 입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녀석이 눈에 밟혔다. 요즘 밤마다 자꾸 꿈을 꾼다. 4년 전 헤어지던 날의 꿈을. 그때 내가 모질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건 전부 허 여사와 희망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볼모로 잡고 허하난의 앞길을 빌미로 협박하며 내가 먼저 떠나라고 강요했다. 나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저 동의할 수밖에. 생각을 떨쳐내고 나는 차분히 정리해 대답했다. 네, 허 대표님, 바로 비행기표 예매하겠습니다. 나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허하난이 비행기에 탄 것을 확인한 뒤 바로 택시를 잡아 빌라 단지로 향했다. 왕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번개가 쏜살같이 달려와 내 주위를 맴돌았다. 왕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번개가 막 돌아왔을 때는 하루 종일 난리도 아니더니 며칠 동안 이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보네요. 닷새 동안 나는 퇴근을 서둘러 강아지와 놀아주었다. 매번 딱 밥때가 되면 거절할 수 없는 성의에 빌라에서 저녁까지 먹고 나오곤 했다. 금요일 저녁, 허하난이 밤늦게 돌아온다는 소식에 나는 간식을 챙겨 들고 마지막으로 들렀다. 문을 열자 거실에 앉아있는 희망이 보였다. 마치 이 집 주인인 것 같은 모습이었다. 조 선생, 앉아서 얘기 좀 하지. 아난이랑 지난 4년은 더는 필요 없으니까. 전 그저 개 밥 주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할 일 끝났으니 가보겠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번개를 짐짓피하며 희망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뒤에야 번개가 내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시 돌아가서 당부할 말이 있어 뒤를 돌았는데 선엉이 몰래 강아지를 데리고 호숫가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번개는 본래 물을 무서워하는데 대체 번개를 데리고 물가엔 왜 가는 거지? 나는 조용히 뒤를 밟았다. 그런데 눈앞에서 선엉이 실수인 척하며 번개를 차가운 호수 속으로 밀어넣는 걸 똑똑히 봤다. 4월의 호숫물은 뼈를 깎듯 차가운데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짐을 내던지고 호수로 뛰어들어 강아지를 구했다. 온몸을 떨고 있는 번개를 품에 안고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상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4년 전엔 당신들이 아난 곁에서 나를 떼어 놓더니 이제는 말 못하는 강아지한테 화풀이를 해. 그가 손을 들어 올렸지만 나는 곧바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말다툼할 시간도 없었다. 번개가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게 눈에 보였으니까 나는 서둘러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강아지를 무사히 맡기고 나니 흠뻑 젖은 몸으로 미열까지 올라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을 다 뒤져봐도 감기약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켰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시아난이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더니 말투에 화가 잔뜩 서린 채 말했다. 호수에 빠졌으면 관리실에 연락하지. 꼭 직접 들어가서 몸살을 알아야겠어. 안 그래도 몸이 힘들어. 더는 싸우기도 싫었다. 강아지는 내 건데 내가 구해줬더니 오히려 혼나야 해.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는 제멋대로 집 안으로 들어와 신발장에 놓인 여자 슬리퍼를 보고는 눈빛이 잠시 멈췄다. 망설이며 물었다. 여자친구 거냐고.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대답하지 않자 긍정하는 줄 알았는지 그래도 지금 내 꼴을 보니 차마 더 캐묻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할 수 없이 평소 챙겨두었던 감기약을 꺼냈다.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약을 먹으라며 빤히 쳐다봤다. 그러고는 내 옆에 앉아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빌라 CCTV 다 봤어.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일부러 그의 아픈 곳을 찔렀다. 허 사장님, 정략결혼 상대인 약혼자 대신 복수라도 하러 오셨나봐요. 그 약혼은 우리 엄마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야. 난 희망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 그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곁을 떠나야 했던 그 진실 전부 다 알아냈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갑자기 다가와 내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나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맹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열이 나는데 와서 좀 돌봐줄 수 있어? 내 다정한 말투를 들은 허하난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내가 고집스럽게 그녀를 외면하자 그녀는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맹유미와 마주치고 말았다. 맹유미는 허하난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앞만 보고 걸어갔다. 입으로는 투덜대면서 또 열이 났네. 분명 몰래 이불을 걷어차고 잤을 거야. 그 말을 들은 허하난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빌라 안. 허하난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는 여전히 강압적이었다. 그룹 승계권을 얻으려면 희망이랑 결혼하라고 다그쳤다. 그날 교진을 빌미로 우리 헤어지게 만들었을 때처럼 내 결혼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희망이 강아지를 다치게 한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는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진실이 눈앞에 드러난 지금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이제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허씨 집안의 내력과 무지막지한 어른들, 딴 마음을 품은 희망까지 섬전이는 아직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앞으로 허한한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짐짓 모르는 척 멀어져야 할까?